현역가왕 2결승 진출자 7명 최종 확정. 최종 우승자는 누구? 현역가왕 2가 시청자들 관심과 고퀄리티 무대들을 쏟아내는 현역들의 열정에 힘입어 당초 예정됐던 12회에서 13회로 한 회 연장을 확정했다. MBN 태극마크를 향한 남자들의 혈투 현역가왕 2는 지난 11회 최고 시청률 14.1%, 전국 13.1%로 10회에 이어 2주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데 이어 3주 연속 굿데이터 코퍼레이션 TV OTT 검색 반응 1위. OTT 콘텐츠 통합 검색 플랫폼 키노라이츠가 발표한 통합 콘텐츠 1위를 차지했다. 현역가왕 2는 시청률, 화제성, OTT 3마리 토끼를 잡은 쾌거를 달성하며 꺾임없는 파죽지세 행보를 증명하고 있다. 지난 11회에서는 준결승전 종료 후 결승전에 진출한 10인이 공개돼 화제를 일으켰던 상황. 신승태의 네 박자, 박서진의 가버린 사랑, 그리고 강문경, 신승태, 환희, 진해성, 김준수, 신유, 김수찬, 박서진, 최수호, 에녹의 결승 진출 발표 순간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에서 이틀 내내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등극해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이와 관련 현역가왕 2 제작진은 한일가왕전에 출전할 TOP7 애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역들에게 쏟아지는 시청자들의 응원과 상승세를 탄 시청률과 화제성에 힘입어 고심 끝에 1회 연장을 최종 결정했다. 한 회가 더 연장된 만큼 결승전에 오른 현역들의 다양한 매력이 담긴 비하인드 영상과 완성도 높은 무대들이 풍성하게 펼쳐질 것이 예고돼 기대를 모은다. 강문경, 박서진, 진해성, 환희, 에녹이 크레아와 MBN 공식 유튜브 기준 최소 600만 회부터 최대 1400만 회까지 넘사벽 조회수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이 열광한 무대 영상 총합 TOP5에 이름을 올렸다. 준결승전 MVP이자 10회, 11회 2회 연속 최고의 1분위 주인공인 강문경은 무대 영상 총합 1475만 회를 돌파해 최고 시청률의 남자에 이어 최고 조회수 남자 위 타이틀을 얻고 있다. 1회 옛날 애인과 4회 물레방아 도는데 등 200만 회가 넘는 영상을 2개나 배출한 강문경이 준결승전 MVP 기세를 결승전에도 이어갈지 궁금증을 높인다. 가버린 사랑으로 동에 올랐던 박서진은 영상 총합 1028만 회를 돌파했다. 박서진은 3회 광대 영상이 389만 회로 단일 영상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것은 물론 8회에서 선보인 꽃순이를 아시나요가 149만 회를 얻어 조회수 총합 2위를 달리고 있다. 위기를 딛고 일어선 박서진이 상승세를 지킬지 이목이 집중된다. 전통 트롯 승부사위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진해성은 총합 조회수 999만 회를 돌파하며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진해성은 224만 회를 돌파한 4회 연락선을 비롯해 2회 사랑반 눈물반, 6회 상사와 8회 울며 해진 부산항, 10회 울지마라 가야금야 등 100만 회를 돌파한 영상만 5개를 보유하고 있어 활약을 기대하게 한다. 알비트로디 새 역사를 쓰고 있는 환희는 1회 무정 브루스, 4회 미워도 다시 한번 등이 100만 회를 돌파하면서 총합 717만 회를 차지. 쌓여가는 화력을 입증하고 있다. 환희가 다양한 무대에서도 빛나는 명품 보컬의 이름값을 지속하고 있어 관심을 자아낸다. 610만 회를 돌파한 뮤트롯 신사 에녹은 댄스 트롯인 3회 아모르 파티, 발라드 트롯을 재해석한 2회 진정 난 몰랐었네, 6회 낭만에 대하여 등 발라드 트롯과 댄스 트롯 영상에서 골고루 100만 회를 돌파해 만능 엔터테이너의 힘을 여지없이 뽐냈다. 제작진은 현역들의 황홀한 무대를 더욱더 오래 지켜보고 싶다는 시청자분들의 간절한 요청과 꺼질 줄 모르는 화제성에 힘입어 1회 연장을 결정했다. TOP7 애들기 위해 갈고 닦은 현역들의 필살 무대를 통해 감탄이 연이어 터지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이라 자부한다. 라고 전했다. MBN 태극마크를 향한 남자들의 혈투 현역가왕 2는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대기획으로 2025년 치러질 한일가왕전에 나갈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남성 현역 가수 TOP7을 뽑는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예능이다.
현역가왕 22회는 오는 18일 방송된다. 2. 고가 목걸이도 가짜? 시모는 숙주, 발언 아내. 거짓말 의혹 속 새 주장 등장. 이혼 숙녀 캠프. 5. 센 이슈. 앞서 걱정부부 아내는 남편과 시댁이 자신에게 유전병을 속였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어머니가 병이 근본인데 숙주가 아니냐 라고 말에 충격을 안긴 바.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 숙녀 캠프에서는 걱정부부가 각자의 변호사와 만나 상담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특히 아내는 남편의 유전병으로 쌍둥이 자녀가 병을 갖게 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자 변호사는 남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병을 몰랐다면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암 환자에게 너 왜 암 걸렸어?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라 꼬집으며 남편의 유전병에 집착하는 아내에게 일침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유전병을 몰랐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궤변을 펼쳤다. 이와 관련한 유튜버의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특히 남편의 유전병 원인을 시어머니를 지목한 아내는 숙주란 표현으로 충격을 안겼는데, 이와 관련한 유튜버는 아내와 시어머니가 심각한 고부 갈등을 겪고 있었다며 일각에서는 시어머니가 아들의 결혼 생활 자체를 포기한 것 같다라는 말도 나왔다고 주장한 것. 이외에도 아내가 차고 나온 고가 목걸이가 1,300만 원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진품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럼에도 자가 아파트가 있는 점을 보아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새로운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두 부부의 갈등 속에서 서로 유책에 대한 상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변호사에 따르면 남편의 유책 사유는 유일하게 폭언. 하지만 이 또한 아내가 언어폭력 내용을 집안 곳곳에 대자보로 만들어 붙인 행동이 오히려 소리 없는 폭력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걱정 남편은 자신의 변호사를 만나 시청자들도 놀라게 만드는 아내의 과장된 언행에 대해 토로했는데 변호사 역시 깊이 공감하면서 아내의 유책 사유가 훨씬 많아 보인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던 바다. 3. 고통 호소 총각 다투는 긴급 상황. 박하선. 결국 눈물 보였다. 히든아이. 17일 오후 7시 40분 MBC 에브리원에서는 CCTV, 바디캠, 블랙박스 등 다양한 영상을 통해 사고를 분석하는 범죄 분석 코멘터리 쇼 히든아이가 방송된다. 현장 3컷에서는 한밤중에 편의점을 발칵 뒤집은 난동남이 소개된다. 편의점 점원에게 콜라병으로 죽여버린다 고 협박한 남성에 모두가 놀라고 경찰과 추격전을 펼치더니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저항한다. 소유는 공포영화 링인 줄 알았다 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병원이 멀어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 곁에서 절망에 빠진 가족 앞에 나타난 위문의 남성이 보인 행동에 박하선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박하선의 눈물 버튼을 누른 사건의 비하인드가 공개될 예정이다. 권일용의 범죄 규칙에서는 이곳에서 직원인 척 행세하며 기막힌 범행을 벌인 사건이 소개된다. 뻔뻔하게 차량을 훔쳐 달아나기 위해 절도범이 벌인 위험천만한 행동에 스튜디오는 충격에 휩싸였다. 급기야 출동한 경찰을 매단 채 내달리는 아찔한 상황이 이어지자 김동현은 여러 명이 죽을 뻔했다며 격하게 분노했다. 이곳에서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잔혹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다. 일상의 틈새에서 찾아온 공포. 골목 범죄에서는 무심하게 지나쳤던 골목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추적한다. 새벽 골목길을 걷던 여성을 향해 핸들을 꺾은 운전자의 범행 수법을 눈여겨보던 김동현은 범행 실체가 밝혀지자 제정신이 아니네 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프로파일러 표창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떠오른다 며 사건을 풀어나갔다. 또 다른 골목길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가정집에 방화를 저지른 10대 학생이 등장해 출연진들의 치를 떨게 했다. 불 지른 후 보여준 10대 방화범의 소름 끼치는 행동에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CSI 요원들이 방화범들을 잡는 방법을 알려주며 날카로운 분석을 더했다.
범죄 현장에 숨겨진 범인들의 심리까지 낱낱이 파헤친 골목 범죄 사건들은 17일 저녁 7시 40분 MBC 에브리원 히든아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카니에 그래미 앨범 11일 만에 센소리와 이혼 SNS 비삭 게시물은 5. 리우드 카니에와 센소리가 헤어진 사실이 최근 데일리메일에서 단독으로 공개된 바. 카니에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지 1시간 만에 자신의 SNS에 강압 위 정의를 공유하는 글을 올려 위화함을 자아냈다. 그는 강압은 이라는 캡션이 달린 게시물에 강압은 불법이다. 강압은 위협이나 협박을 통해 누군가의 위지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다. 신체적 해악, 심리적 학대, 강탈, 협박 또는 성적 폭행이 포함될 수 있다. 라고 적었다. 센소리는 지난 2일 현지 시간 열린 그래미 어워즈 레드카펫에서 알몸에 가까운 누드 스턴트로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이혼 소식은 이 사건 이후 11일 만에 들려왔다. 2022년 12월에 시작된 짧은 결혼 생활 이후 센소리가 $500만, 하나 71억 9,900만 원을 받을 것이라는 구두 합의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카니에의 측근은 두 사람이 헤어졌으며 앞으로 며칠 안에 결혼 생활을 끝내기 위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귀띔했다. 센소리는 현재 로스앤젤레스의 베벌리 파크 노스에 있는 $3,500만 짜리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트는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미 어워즈 레드카펫 당시 웨스트가 센소리에게 모피 코트를 벗고 소란을 피워라, 장면을 만들어라 고 지시했음이 드러났다. 웨스트의 친구들은 이 행위는 그의 예술에 대한 생각이며 그의 앨범 벌처스 2위 커버를 모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다음날 웨스트는 X에 아내의 첫 레드카펫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나는 이 사진을 계속 바라보며 마치 그날 밤 감탄에 젖은 듯. 와, 똑똑하고 재능 있고 용감하고 섹시한 아내를 두어서 정말 행운이다라고 생각했다. 라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센소리의 지인들에 따르면 센소리는 이 같은 행위를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